첫 번째 이야기, 돌멩이를 낳은 일병. 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 한 분인 농부 교사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98%, 구라이 프로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농부 교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구독자분의 사연이니만큼 무례한 댓글은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은 이규민, 2002 땡영군번으로 공군으로 지원하여 군 비행장에서 복무했다. 8월, 무더운 여름, 더위를 이겨내며 군생활에 익숙해지던 일병 무렵 저녁 식사 후 당직실에서 근무 중이었다. 당직사관님께서 당직회의 참석차 자리를 비우셨고 나는 당직실 의자에 앉아 컴퓨터 작업을 하며 TV에서 방영하는 태극기 휘날리며를 보고 있었다. 장동건과 원빈이 기차를 타고 군대에 끌려가는 장면에서 갑자기 왼쪽 등 쪽을 바늘로 쿡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볼일을 본 지 얼마 안 됐기에 변으로 인한 통증은 아닌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며 통증 부위가 점점 앞쪽으로 이동하면서 왼쪽 옆구리가 아파왔다. 맹장이 터졌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워 책상에 엎드려 끙끙거리고 있을 때 마침 들어오신 당직사관님께서 내 모습에 당황해 하시며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셨다. 배가 너무 아픕니다. 맹장이 터진 것 같습니다. 당직사관님께서는 맹장은 오른쪽에 있으니 그건 아닌 것 같다고 하셨고 나는 아픈 배를 움켜쥐고 의무대로 갔다. 군의관님께서 등과 옆구리, 배를 두드리면서 아프면 말하라고 하셨다. 타진할 때마다 막 울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요로결석이 의심된다는 소견. 일단 진통주사를 맞고 더 아파지면 그때는 응급차를 타고 수도병원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해 주셨다. 주사를 맞은 후 진통제를 받아 복귀했고 동기에게 당직을 부탁. 주사가 효과가 있었는지 통증은 약해졌고 겨우 잠에 들 수 있었다. 새벽 4시 옆구리가 미친듯이 아파와 잠에서 깼다. 2층에 있던 생활관에서 1층 당직실까지 거의 기다시피 해서 내려갔다. 당직실에 겨우 도착해서 소파에 쓰러졌는데 너무 아픈 나머지 실소가 나왔다. 당직을 대신 서주던 동기는 당시 내가 미쳤는지 알았다고 회고하기도. 당직사관님께서 주임원사님께 연락. 주임원사님은 나를 차에 태우고 의무대로 출발하셨다. 평소 약하게 있던 다한증이 폭발해서 손바닥이 흥건했고 입에서는 연신 신음이 새어나왔다. 의무대에 도착해서도 거의 기어서 갔고 연락받은 군의관님께서 뛰어나오셨다. 그리곤 요로결석이 맞는 것 같다고 하시며 야간 비상대기 앰뷸런스 수송병으로 호출하셨다. 다행히도 10분 만에 수송병이 도착해 주었고 나는 앰뷸런스에 쓰러져 국군 수도병원으로 향했다. 위에서는 위액이 올라왔고 정신을 놔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그러고는 나도 모르게 앰뷸런스 시트에 머리를 박는 행동을 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렇게라도 통증을 분산시키고 싶었던 것 같다. 그렇게 100일 같은 1시간을 버텨 수도병원에 도착. 응급실로 뛰어들어갔고 죽을 것 같다는 말을 반복하며 당직 의사 선생님을 만났다. 웅크린 자세가 그나마 통증을 줄일 수 있는 자세였지만 MRI를 찍기 위해 몸을 일자로 펴야 했다.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10분의 검사 시간을 거쳐 응급실 침대로 이동. 눈에서는 계속 눈물이 맺혔고 입안에서는 위액으로 인해 시큼한 맛이 났다. 검사 결과 요로결석이 맞으며 돌멩이 크기가 무려 3.7mm라고. 그렇다. 내 몸에서 돌멩이가 진짜 생겼던 것. 요로결석은 출산의 고통에 맞먹는다고 할 정도의 아픔이라는 것도 새롭게 알게 되었다. 설명을 듣는 잠깐에도 내 뱃속은 고통 그 자체였고 결국 나는 진통제를 처방받았다. 하지만 그 또한 효과가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고통은 지속되었고 비뇨의학과 진료는 9시가 되어야 볼 수 있기에 고통에 몸부림치며 침대에서 뒤척였다. 날 지켜보신 간호사님은 아이 하나 낳는 것 같다고 염려해 주시기도 했다. 오전 8시 주임원사님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를 타고 비뇨의학과 앞에서 대기. 첫 번째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100만 년을 기다려 만난 비뇨의학과 선생님은 내게 물을 너무 안 마시는 습관 때문에 결석이 생긴 것 같다. 그러고 보니 나는 하루에 2컵을 마실까 말까 할 정도로 물을 마시지 않았다. 특히 더운 여름 땀도 많이 흘렸고 군것질과 짠 군대 음식 섭취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듯. 내가 어제 맞은 진통제는 효과가 약할 거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다른 주사를 처방해 주셨는데 와 진짜 거짓말처럼 통증이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이제 살았다 는 생각이 들었다. 비뇨의학과 군의관님 최고! 그리고 엑스레이를 추가로 찍어 돌의 존재와 위치를 확인. 3가지 치료 방법을 설명해 주셨다. 첫 번째는 초음파로 돌을 깨서 소변으로 돌이 나올 수 있게 하는 쇠석술. 두 번째는 내시경 기구를 삽입하여 부숴서 꺼내는 방법. 세 번째는 절제술이었다. 어떤 걸로 할래? 당연히 나는 첫 번째 방법을 선택. 운 좋게도 그날 비뇨의학과 환자가 적어 바로 쇠석술을 받을 수 있었다. 충격기 치료로 약간의 통증은 있었지만 몇 시간 전의 통증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미약했다.
군의관님께서는 쇠석수로 소변을 볼 때 잘게 부서진 결석이 요관을 지나며 상처를 내어 혈뇨가 생길 수도 있으니 당황하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약을 처방받아 부대로 복귀.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내게 주임원사님께서 갈비탕을 사주셨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임원사님.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부대원들은 내게 돌을 만드는 자라는 의미로 말파이트라고 별명을 지어주었다. 그날 이후 나는 하루에 최소 3리터 이상의 물을 마셨고 당연히 화장실도 자주 갔다. 그때마다 혈뇨를 기대하긴 했지만 혈뇨는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잠잠하다가 추석 무렵 계속 잔뇨감이 느껴지고 요도가 아파 매우 불편했다. 통증이 일주일 정도 지속되다가 소변을 보러 화장실에 갔는데 땡그랑 하는 작은 소리가 들렸다. 드디어 몸속에 있던 돌멩이가 세상 밖으로 나왔다. 나는 너무 반가운 나머지 맨손으로 돌멩이를 잡고 비누로 박박 씻은 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우와, 진짜 징그럽게 생겼다.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봤지만 신기하게도 진짜 돌처럼 딱딱했다. 이렇게 나는 출산에 비견되는 고통을 겪으며 돌멩이를 순산하게 된다. 요로결석은 재발 우려가 50%에 육박한다고 들었다. 아, 그때만 생각하면 와, 이 글을 쓰는 지금도 걱정이 몰려오긴 한다. 여러분, 이 영상 보신다면 지금 즉시 물 한 컵 원샷 하시고요. 물 많이 마시는 습관과 함께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 군병원 VIP의 비밀. 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 한 분인 코끼리 발목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각색 없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코끼리 발목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이름은 박현중, 2010 땡영군번으로 강원도에 있는 모사단에서 복무했다. 상병이 꺾였을 무렵 당일 새벽까지 밤새 훈련 후 오침이 예정돼 있던 아침, 취침 전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던 도중 발목이 순간 따끔해서 보니 이런 쇠파리가 양말을 뚫고 물었네. 목이 물린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취침에 들어가 오후 3시쯤 내 발목은 코끼리 발목처럼 퉁퉁 부어버렸다. 자느라 다리 상태를 인지 못했던 것. 30분 후 부대 불시점검을 나오신 여단장님께서 생활관으로 들어오셨다. 다리가 너무 간지러워 참지 못하고 긁었는데 그 모습을 보신 여단장님께서 행복원, 얘 다리가 왜 이래? 빨리 병원 보내. 그 즉시 바로 행보관님의 차를 타고 군병원 응급실로 이동, 피검사를 실시했다. 응급실 군의관님께서 염증 수치를 보시더니 하루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 야, 항생제 맞고 입원해. 그렇게 입원하게 되었는데 우리 병실, 내 침대 바로 옆에 영관급 이상이 쓰는 VIP 병실이 보였다. 그곳은 2인실이고 TV와 냉장고 그리고 화장실까지 있었다. 그런데 영관급이 아닌 일병과 상병 2명이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특히 이상했던 건 군의관이나 간호사들이 아예 터치하지 않는다는 것. 와, 저 사람들은 어떤 큰 백이 있길래 저렇게 좋은 병실을 사용하는 거지? 2일 후 좀 친해진 옆 침대 아저씨에게 슬쩍 물어보니 저 두 사람 이지예요. 예? 그런데 두 사람 중 상병 아저씨가 상당히 눈에 익었고 떠올리고 보니 옆중대 아저씨였다. 며칠 후 그 상병의 아버지가 면회를 왔고 2명의 검은 옷을 입은 아저씨와 함께 빈 병실로 들어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 1층에 있는 PX에 들렀다가 돌아오는데 면회 온 상병 아저씨의 아버지께서 혼자 벽에 기댄 채로 내 아들이 하시면서 서럽게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지켜보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좌절하신 모습. 약 10일간의 입원 치료를 마치고 복귀했고 시간은 흘러 말년 병장이 되었다. 전역하기 직전 행보관님께 붙잡혀 부대 앞 대민 지원을 나갔는데 옆중대에 있는 훈련소 동기를 만나 말년인데 이러고 있네 하면서 서로 마주보고 웃었다. 일하다가 갑자기 그때가 생각나 동기에게 조용히 물어보았다. 야, 예전에 너네 중대 땡땡땡 상병 군 병원에서 봤었거든? 어떻게 된 거야? 아, 글마 그거 휴가 중에 클럽 갔었거든. 헌혈하려고 피검사하다가 확인돼서 수사받고 강제 전역당했어. 아, 그때 전역하기 전에 부대 잠시 왔었거든. 당시 병원에서 자기 옆에 있던 일병이 이지 걸린 게이라서 같은 방 쓰는 내내 깠았다고 하더라. 충성 하사 최송이 구독자 여러분께 드릴 말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군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내가 겪은 재밌는, 무서운, 빵당한, 억울한, 역같은, 또라이 병사 등등 어떤 이야기라도 대환영입니다. 그러면 구라 적당히 잘 버무려 각색해서 열심히 제작할 겁니다. 설명란과 댓글에 이메일 주소가 있사오니 용기 내어 편안하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드디어 18년 만에 신년지가 완결됐습니다. 정지혁 병장의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정지혁 이병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최원일과 정지혁은 왜 원수가 되었는지, 짱고는 왜 김창호를 좋아하게 됐는지, 왜 정지혁은 김창호를 그토록 갈구는지,
김창훈은 어떤 고문간 짓을 했는지, 말년들은 과연 제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666 부대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모든 떡밥들을 풀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에서 5인용 또는 666을 검색하세요. 감사합니다.